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의 해석 7번째, 전체적으로는 266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변효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우의 수가 6가지 정도 있는데 그 안에서 각각 또 2가지씩 나뉩니다. 그래서 각각 경우의 수를 다 찾아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점을 쳤을 때 내가 변효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가지고 이제 생활점에서 실제로 응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 중에 이제 첫 번째로 A 6효가 7 또는 8인 경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점을 쳤는데 이제 내가 점을 최초에 이렇게 쳤습니다. 치면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이제 9, 7, 8, 6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그날따라 점을 쳤는데 6이나 9는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7이나 8만 나온 경우를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총 이렇게 6회를 쳤는데 여기 경우의 수는 지금 A입니다. A 전제가 즉 6효가 모두 7 또는 8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변하는 효인 9 또는 6이 없으므로 변효를 구할 필요가 없이 본계의 괴사로만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점을 이렇게 쳤는데 제일 처음이 8, 그 다음에 7, 7, 8, 8, 7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6 또는 9가 한 번도 안 나왔죠. 오로지 7과 8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전체 55에서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한 것을 45를 빼면은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효가 있는지 판단해 보면은 여기에 1, 2, 3, 4, 5, 6, 7, 8, 9, 10 하니까 여기 세 번째가 변효인가 보면은 여기가 7이기 때문에 변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괴 전체에는 이제 상계가 산이고 학계가 풍인 삼풍고입니다. 그래서 삼풍고의 괴로서만 본계의 괴사로만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삼풍고 점괘를 받으면은 이제 내가 이 주역점에서 여기서 이제 삼풍고 이 보면은 고 원형 이정 이섭대천, 고 원형 이정 이섭대천, 성갑 3일 후갑 3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전체의 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주역 64개 노트 정리 삼풍고 131번째, 132번째, 133번째, 134번째 노트 정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계이니까 이것을 음량을 바꿔 가지고 하거나 아래에서 보는 경우가 아니라 위에서 거꾸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택내수가 됩니다. 요 공이 바꾸거나 했을 때 그 택내수는 주역 64개 노트 정리 127번째, 128번째, 129번째, 130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삼풍고의 중간 과정인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뇌택기매가 되죠. 뇌택기매가 됩니다. 뇌택기매는 주역 64개 노트 정리 뇌택기매 27, 28, 29, 30의 노트 정리가 있으니까 이 기본적인 이 삼풍고를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교 개념으로서 이 세 개를 똑같이 바라보면은 이제 이 괴에 대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는 거죠. 내가 이 괴를 받았을 때. 그러면은 A는 6효가 7 또는 8인 경우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주역점을 쳤을 때 한 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를 이제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전제가 한 효가 6 또는 9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2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 이 효가 변효이면은 본계의 변효의 효사로 점을 판단한다.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점을 쳤는데 이렇게 6번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쳤는데 이 경우에는 7, 7, 9, 7, 8, 7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9가 하나가 이제 9 또는 6이 하나인 경우이죠. 그래서 전체 55에서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한 것을 45이고 55에서 45를 빼면은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변효를 구할 때 1, 2, 3, 4, 5, 6, 7, 8, 9, 10 되니까 여기 세 번째에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에 있는 숫자가 9니까 6 또는 9가 하나 있는 경우이니까 이때는 결국에는 셋째의 양효의 연수가 9이니까 변할 수 있는 효다. 그래서 화천대유계, 이 괴는 전체가 화천대유죠. 여기가 화고 상계가 화고 합계가 천이죠. 화천대유계인데 화천대유가 변화해서 화택규가 될 수 있는데 이때 판단하기를 화천대유의 3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본계의 변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화천대유의 3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 한자를 보면은 공형 형우 천자 소인불국, 공역 형우 천자 소인불국, 상활 공역 향후 천자 소인해야, 이렇게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기본적으로 주역 64개 노트 정리 화천대유 115, 116, 117, 118번째에 노트 정리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화천대유가 이제 3효의 효사로서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외에 이제 음량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는 경우, 이렇게 아래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거꾸로 보는 경우, 그 다음에 중간 과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중간 과정 혹계를 만들면은 택천쾌가 되죠. 택천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해당 파트를 유튜브에 노트 정리한 것을 올려놨으니까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량을 바꾸는 경우에는 수지빗계가 되죠. 수지빗계가 되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수지비 91, 92, 93, 94 부분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 거꾸로 바라봤을 때, 뒤집어 봤을 때는 천화동인계가 되죠. 이 천화동인계는 주역 64개 노트 정리 천화동인 111, 112, 113, 114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혹계는 택천K이죠. 택천K는 똑같습니다. 주역 64개 노트 정리 택천K 231, 232, 233, 234에 노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의 수, 지금 전제는 B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효가 9 또는 6인 경우, 자, 내가 점을 쳤는데 이 9 또는 6이 하나인 경우였는데 이때 이 효가 변효가 아니면은 본계의 계사로만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점을 쳤는데 이렇게 최초에 치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 6번. 그래서 보면은 8, 9, 7, 8, 8, 7 이래죠. 여기서 9 또는 6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경우이죠. 한효가 9 또는 6인 경우인데 이제 55에서 전체 숫자 여기 다 더한 것을 이제 빼면은 47을 빼면은 8이 나오죠. 그래서 숫자를 변효가 될 수 있는 숫자 찾아 올라가면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여기가 다섯 번째, 여기가 변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했는데 찾아보면은 8이죠. 그냥 9 또는 6이 아닌 경우죠. 그래서 다섯 번째 효가 변효가 아니므로 본계의 계사로서만 점을 판단하는데 이때는 산풍고가 되죠. 상계는 여기 보면 상계는 산이고 합계는 풍이죠. 그래서 산풍고 본계의 계사로만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산풍고는 여기에서 아까도 똑같이 했죠. 이게 산풍고의
이제 본계가 있으면은 여기에 고원형, 이섭대천, 성갑삼일, 후갑삼일 이 부분은 기존에 설명을 한번 다 했습니다. 유튜브 노트 정리했으니까 주형 64개 노트 정리 131, 132, 133, 134 이 부분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비교 개념으로서 이제 음량을 바꾸거나 그 다음에 아래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거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다 택내수가 됩니다. 택내수에 대한 노트 정리는 주형 64개 노트 정리 127, 128, 129, 130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풍구의 중간 과정 내지 속성은 이렇게 내택기매가죠. 내택기매는 54번째 개인 내택기매가 됩니다. 이 내택기매에 대한 설명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27, 28, 29, 30에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궤를 찾았을 때 그 궤가 변효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를 찾아가지고 해당 궤로서 판단할 경우, 그렇지 않고 효사로 판단할 경우 먼저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 그 궤를 좀 더 풍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비교 개념인 다른 걸 이렇게 세 개를 찾아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정밀하게 이제 해석 작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하나의 효를 침에도 불구하고 4개를 기본적으로 봐야 되니까 보는 실력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라보실 때 전제를 꼭 이렇게 6효가 7 또는 8인 경우, 그 다음에 한 효가 9 또는 6인 경우, 이렇게 각각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A, B 나뉘니까 이제 다음 C는 이제 두 효가 9 또는 6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